1947년 한 남자가 북극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공에서 본 북극은 광활한 면적의 얼음과 눈, 빙하가 지평선 너머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침반과 자이로 콤파스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계기에 의존한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 그 순간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지평선 너머에 눈과 얼음이 아닌 푸른 산과 얼지 않는 강과 계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종됩니다. 북위 66도 33분선 지구 북반구에서 사진축과 지구 표면이 만나는 지점 북극. 북극점을 중심으로 넓이는 1400만 제곱킬로미터, 평균 수십은 1205m.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고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는 지역입니다. 북극점 주변에는 땅이 아닌 바다로 겨울에는 대부분이 두께 1에서 15m의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눈과 얼음뿐인 이곳에 다른 곳으로 가는 통로가 있다는데,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이곳에서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목격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온난한 기후에 사는 각종 동물들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그 통로를 통과하면 또 다른 인류를 만날 수도 있다는데, 지구의 최북단, 눈과 얼음의 세계인 북극, 사람의 발길도 닿지 않는 미지의 땅인 이곳에 과연 어떤 비밀이 존재할까요? 푸른별 지구, 현 인류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46억 년 전, 태양 주위를 돌던 미 행성들이 뭉쳐져서 탄생한 행성으로, 충돌 직후 지구는 고온의 마그마 바다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그마는 굳으면서 지각이 형성되었고, 원시 대기는 비가 내리면서 하늘은 맑아지고 바다가 형성되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 나사에서 한 사진을 공개합니다. 그러자 전 세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이는데, 인공위성 ESA-7으로 우주에서 북극을 찍은 것인데, 놀랍게도 사진 속 북극에는 정체불명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입니다. 지구 밖에서도 보이는 커다랗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멍. 도대체 북극에 왜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러시아의 물리학자 페더르 레볼리는 북극에서 발견된 구멍이 태초에 지구가 형성될 때 생겨난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46억 년 전 탄생 직후의 지구는 고온의 마그마 덩어리로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이후 미행성의 충돌이 잠잠해지고 지구의 표피가 점차 식어갑니다. 식어가는 동안 표피의 안쪽 물질들은 고온의 상태로 계속 끓으면서 가스로 변했고, 가스로 채워진 지구 내부는 빠르게 압력이 상승하면서 팽창합니다. 결국 강한 압력을 견디다 못해 내부의 가스는 지구 양극지를 통해 우주로 분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양극지에 깊고 큰 구멍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스로 찼던 지구 내부에는 커다란 공간이 형성되는데, 즉 북극에서 발견된 커다란 구멍이 바로 지구가 만들어질 당시 내부의 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생긴 구멍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지구 속에 빈 공간이 있다는 지구 공동설 이론. 이것은 지구 내부가 멘틀, 내핵, 외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존의 이론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레볼린의 이론은 오래전 미해군 제독이 작성한 북극 관련 비밀 보고서를 통해 입증됩니다. 1996년 미국 정부기관이 기밀로 분류된 한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속엔 빈 공간이 있으며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진 인류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작성자 미 해군 리처드 버드 제독. 리처드 버드는 미 해군의 제독이자 미국의 영웅으로 세계 최초의 남극 국정 북극을 비행했으며 남극의 기상학과, 강물 자연을 연구하는 탐사대의 총지휘관입니다. An area as big as the United States that's never been seen by a human being. 그는 1947년 북극점을 항해할 당시 정찰기가 북극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서 지구 속 세계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쓴 비행 일지에는 그날의 일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밀리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이 일기를 기록한다. 그것은 1947년 2월 19일에 걸친 극지방 비행에 관한 것이다. (1946년 2월 26일) 6시 10분 리처드 버드 제독은 베이스 캠프에서 이륙합니다. 09시 10분 지상에서 얼음과 눈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자연의 노르스름한 색이 선형으로 드문드문 보인다. 자기 나침판과 회전반이 떨리며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여 기술을 고정할 수 없다. 09시 15분 저 멀리 산맥 같은 게 보인다. 비행시간 29분이 경과했으며 환각이 아니다. 10시 우리는 작은 산맥을 지나 계속해서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 산맥 너머에 있는 작은 강, 계곡 같은 곳이 보인다. 소력이 있는 골짜기라니. 10시 5분 이곳의 빛은 뭔가 다르다. 다시 비행기 방향을 왼쪽으로 돌렸을 때 우리는 지상에서 큰 동물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코끼리인가? 아니다. 매너드처럼 보인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리처드 버드 제독의 비행 일지는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처드 버드 제독이 목격한 지하 속 세상,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7시간 후 리처드 버드 제독과 무전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버드 제독은 실종된 7시간의 기록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미국 국방성으로 제출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 펜타곤에서 열린 세계 지도자의 회의의 결정으로 위 보고서는 극비 문서로 봉인됩니다. 리처드 버드 제독 외에도 지구 내부를 다녀온 또 다른 목격자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어부인 올랍 얀센 부자. 1829년 여름 올랍 얀센과 그의 아버지 옌스 얀센은 생업을 위해 배를 탔습니다. 그들의 어선은 홈메르페스트를 떠나 북극해의 스발바르의 힐로펜 해협을 따라가며 어업을 하던 중 실종됩니다. 그리고 1831년 캡틴 앙쿠스 맨퍼슨이 이끄는 포경선 알링턴호가 남극해를 항해 중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뜻밖에도 남극의 빙산 위에 온몸이 얼어 기절한 올랍 얀센이 있었습니다. 북극에서 실종, 남극에서 발견. 도대체 올랍 얀센에게 무슨 일이 있었으며 어떻게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요? 무사일생으로 구조된 올랍 얀센은 알링턴호 선원들에게 자신은 지구 속에서 왔고 지구 밖으로 나오는 중 아버지를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올랍 얀센은 지하 세계의 생활담과 그림들을 담아 올랍 얀센 견문록으로 출간합니다. 한국에선 지구 속 문명의 책. 이 책은 지구 내부를 탐험한 가장 사실적인 경험담으로 평가받으며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게 되는데 지구의 지각 밑에 존재하는 지하세상. 올랍 얀센 부자는 힐로펜 해협을 지나던 중 우연히 지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마주한 것은 거인들이 타고 있는 큰 배였습니다. 그들은 올랍 얀센 부자를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며 서로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다고 합니다. 이후 올랍 얀센 부자는 거인들의 배를 얻어 타고 항구 도시 예후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후의 언어를 배웠고 이후 예후 통치자의 명령으로 2년여 동안 내부 세계의 여러 도시와 국가를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랍 얀센이 2년여 동안 경험한 지구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구 내부의 한가운데는 태양 같은 것이 떠 있는데 은하계의 태양과는 다르게 하얗고 반짝이는 구름으로 둘러싸인 붉은 공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며 내부에 낮과 밤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지하의 인류는 지상과는 다르게 키가 3m 이상 되는 거인족으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도시의 건물들은 최첨단 기술력을 융합하여 웅장하고 휘황찬란하며 이동수단은 직상승 하가 수평 이동이 가능한 비행 물체를 이용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묘사는 이야기 물체 UFO의 형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구 속의 인류는 어린 시기부터 음악, 예술, 교양 교육을 받으며 자랐으며 특히 천문학과 기하학, 유전공학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또 외부 세계의 지리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80세 정도가 되어서야 성인으로 인정받아 결혼을 할 수 있으며 수명은 최대 8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 내부의 자연 환경은 공해가 없고 외부 충격으로부터도 안전해서 내부의 인류만큼이나 식물들도 거대한데 포도 한 송이의 길이가 150cm 정도이고 사과는 사람 머리보다 크다고 합니다. 또 거북이는 9m 정도 하고 거기에 멸종된 매머드도 사는데 그 크기가 건물의 6에서 7층만 하다고 합니다. 이동수단, 자연환경, 매머드 등 리처드 제독과 올랍 얀센이 주장하는 지구 속 세상의 이야기에는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북극으로 들어간 리처드 버드 제독과 남극에서 나온 올랍 얀센, 그들의 주장대로 지구 내부의 세상이 존재한다면 어째서 그동안 발견되지 않은 것일까요? 1997년 1월 16일 AP 연합통신발 기사로 국내 중앙일보를 비롯한 각 일간지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게재됩니다. 국립지리학회의 주최로 열린 북극해 정보 디스크 공개식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군사 목적으로 지난 40년간 130만 회에 걸쳐 수집한 북극 바다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됩니다. 당시 공개된 보고서는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바로 그린란드와 노르웨이 북단 사이에 북극해의 해수가 심해로 가라앉는 특별한 조수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른바 지구 안으로 통하는 통로 물궁두. 이 독특한 조수의 운동은 일정 주기를 갖고 형성되며 생성 시 폭이 수킬로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이 조수의 운동으로 지구의 안과 밖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굴뚝의 지속시간이 매우 짧고 개방 순간을 포착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일정 주기를 갖고 뒤바뀌는 구멍 주위의 조수 환경, 지구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통로. 그런데 북극과 남극의 물굴뚝 외에 지구 내부로 통하는 통로가 약 8개 더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신비하고 미스터리한 통로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첫 번째로 추정되는 곳은 멕시코의 포포카페틀 화산. 멕시코 시티에서 남동쪽으로 70km 떨어져 있으며 최근까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입니다. 2013년 2월 7일 검은 연기와 불꽃을 분출하고 있는 화산으로 무언가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확대를 해보면 빛나는 원통형의 길이 1km, 폭 200m로 추정되는 미약인 비행물체.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활화산은 UFO가 자주 목격되는 장소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티베트의 성지이자 1대부터 14대 달라이 라마의 겨울궁전, 포탈라궁, 그 지하, 세계에서 가장 높고 험난한 산맥 히말라야 어딘가에도 그 통로가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통로를 통하며 지구 내부와 연결되어 고도로 발달된 문명 세계와 조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곳엔 신인류가 사는 것일까요? 그런데 지구 내부의 존재를 인지한 것이 비단 최근의 일만이 아닙니다. 고대부터 다양한 이름과 개념, 종교적인 신화, 판타지한 전설, 전통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검은 엘프의 세계, 스바르타 알프헤임, 티베트의 불교 경전에 기록된 지상낙원 삼발라의 위치가 바로 지구 내부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저세계, 지옥, 상그릴라, 아가르타, 베유, 낙토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지구 내부를 찾아 떠난 탐험대의 이야기와 그 입구를 발견했다는 기록도 전해지는데, 그중 16세기 티베트의 왕인 림폰파가 작성한 경전 지식사자에서에 나오는 삼발라로 가는 안내서가 구체적인 길 안내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티베트의 이상향 삼발라가 지구 속 세상이라고 추정되는데, 그 이유가 히말라야 깊숙이 숨겨져 있고 항상 푸르고 아름다운 곳으로, 현자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림푼파의 안내서는 매우 접근하기 어렵고 복잡하게 묘사해놨는데, 이는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기 위해서이며 또 삼발라를 찾아가는 여정이 몸이 정화되는 의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안내서를 따라가 봅시다. 먼저 티베트 수도 라사에서 서쪽인 시가체로 가라. 그리고 그곳 사원에서 여행 성취를 기원한 다음 중앙 티베트를 떠나 네팔로 걸어가라. 그런 다음 북서 방향으로 진로를 잡아 성스러운 카일라스 산에 오르거라. 이 산에는 황금 동굴이 있는데 귀를 기울이면 성자들이 기도하는 음악 소리가 들릴 것이다. 다시 북서쪽으로 나아가면 라다크를 지나 카슈미르로 도달할 것이다. 이 지방의 마을들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라. 미로처럼 구부러진 산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면 몇 갈래의 작은 길과 마주치게 된다. 여기서 길을 잘못 들면 방향을 완전히 잃게 된다. 석가모니의 가오를 기원하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다. 이 산간 지방을 무사히 통과하면 박시크의 나라가 나올 것이다. 그들은 우호적인 사람이므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곳을 떠나 평원이 보이거든 북쪽으로 나아가라. 며칠 동안 걸어가다 보면 울창하고 깊은 숲이 나타난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윽고 앞쪽 물살이 거친 강이 나타난다. 그것은 시타강이다. 하얀 거품을 내며 진노하는 거친 물살을 조심해야 한다. 강가에 있는 나무를 이용하여 단숨에 강을 뛰어넘어야 한다. 건너편에는 평온한 경지가 보일 것이다. 황금색 열매가 가지마다 열려 있으므로 그것을 따먹으면 된다. 이 땅은 목적지까지 가는 유일한 휴식처이다. 그런 다음에는 맹수들이 지배하는 숲이 있다. 그들은 허기져서 눈을 새빨갛게 뜨고 먹이를 기다리고 있다. 자비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만이 그들의 노여움을 가라앉힐 유일한 방법이다. 숲을 지나면 넓은 호수가 나타난다. 그런 다음에는 사막과 험난한 산, 큰 뱀의 둥지, 새빨간 모래 가루가 불어닥치는 땅, 천둥과 번개의 들판, 고난의 극치에 이르는 여행이 계속된다. 이윽고 신비한 땅에 도달하게 된다. 이 땅의 백성들은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존재들이다. 그대의 몸을 깨끗이 정화되어 금강불개의 행복한 신체로 바뀔 것이며 이 경이로운 몸을 얻어야만 샴발라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마지막 난관이 나타난다. 눈앞에 거대한 바위벽이 길을 막고 있을 것이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있는 눈이 덮인 산맥이다. 이윽고 성자들이 발목에 찬 황금종을 울리면서 그대 앞에 나타난다.
그들은 신이 사용하는 것 같은 가마에 그대를 태우고는 가볍게 하늘 높이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산발라에 도달한다. 안내서는 우회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안내서를 근거로 히말라야에 산발라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인들은 히말라야로 순례를 떠나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안내서를 근거로 탐험대가 조직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직된 탐험대입니다. 탐험대는 생물학자 세퍼를 주도로 인류학자인 베거, 지리학자인 베너르트, 곤충학자인 크라우제, 그리고 인솔자인 게르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히틀러의 SS 대원들이라는데, 그들은 고비 사막을 건너고 수십 개의 고산을 헤치면서 약 25,000km를 횡단했습니다. 하지만 계열병과 극한의 날씨, 해당 지역의 반란군 등으로 인해 5명의 동료가 목숨을 잃은 등 그들의 여정은 상상 이상으로 고단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히틀러는 탐험대를 조직했으며 산발라를 찾을까요? 냉전 시대의 독일의 총리 히틀러, 숨겨진 지하 도시에 마인드 컨트롤을 완성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은 독일의 베를린을 점령했을 때 총통 관저에 있는 히틀러의 비밀 지하 벙커에서 어떤 문서들을 발견하는데, 그 문서에는 히틀러의 명령으로 개발된 무인 비행 폭탄, 차세대 제트 엔진 등 수많은 암호화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그 문서들을 미국 국방성 정보국으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문서의 해독을 시도하고 결국 성공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한 미국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문서에는 지구의 북극과 남극에는 1년에 3번씩 커다란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그 문 속, 즉 지구 안에는 아갈타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지구가 있다. 지구의 지각 밑에 정말 빈 공간이 있으며 그곳에 알려져 있지 않는 생명체가 사는 것일까요? 지구 공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북극에 있는 수많은 빙산과 빙하, 당연히 바닷물이 얼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트륨 때문에 짜야 정상인데, 실제로 짜지 않고 민물 같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북극 바다 어딘가에 인간이 식용할 수 있는 샘물이 존재하고, 바로 그 통로가 지구 속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북극의 극점으로 가면 바닷물이 얼지 않는 매우 온화한 지역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는 북극의 난 구멍으로 내부에서 따뜻한 기류와 해류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물체가 살기 힘들 정도로 추운 북극. 그런데 토끼나 여우, 사형소, 나비, 모기 등과 같은 동물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동물들이 북극으로 이동했을 경우 반드시 거치게 되는 알래스카의 기후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 따라서 열악한 북극 어딘가에 이런 동물들이 살만한 충분한 조건을 지닌 따뜻하고 풍요로운 지역이 있으며, 그곳이 바로 지구 속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매시간 1600km, 초당 27km가 넘는 속도로 자전을 하는데, 만약 지구의 속이 지층으로 가득 차 있다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고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50년 5월 칠레 대지진, 1964년 5월 앵커리지 대지진, 당시 종이 울리는 듯한 현상이 있었으며, 그 이유가 지구의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뿐만 아니라 달, 화성, 금성 등 모든 행성의 속도 비어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력이 지구 내부의 핵이 아니라 두께 약 1300km인 지각의 껍질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하지만 지구 공동설에 반박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먼저 북극의 빙산은 원래 소금기가 포함되어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금기는 외부로 증발하고 민물 성분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빙산 대부분은 하늘에서 내린 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소금기가 없는 민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북극에서 따뜻한 물이 흐르는 이유는 대서양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의 영향권이기 때문입니다. 또 북극에 동물들이 발견되는 것은 해류를 따라 이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구의 지각이 수십 킬로미터라면 중력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횡성이 꽉 찬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 공동설의 반대론자들도 지구 공동설 근거에 반박하는 이론을 펼치면서 서로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우주항공국으로 지구 내부에서 복잡한 수학적 암호로 된 전파가 나오고 있다고 나사 소식통에 의해 국내 언론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지구 속 생명체가 보내는 신호라고 주장하는데, 하지만 현재 지구의 과학기술로는 지하세계에 전파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리처드 버드 제독이 지구 속으로 갔을 때 아가르타 왕국을 방문하여 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지구 밖 세상에 커다란 재앙과 대격변이 발생할 것이며 그로 인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고, 그때가 되면 아가르타인들이 지구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티베트의 경전에서도 산발라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먼 미래에 아름답고 화려한 보탑에 땅 위에 나타나고 열애의 목소리가 들리며 세상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산발라의 주민들이 지상으로 나올 것이며 인간의 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구 속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신인류와 문명이 존재한다는 지구 공동설. 실제로 지구를 파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 진실은 과학자들이 아직도 우주와 우주 탄생에 대한 수많은 가설을 제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추측을 하며 회자하고 있습니다.